조기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대선도 대선이지만 대선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헌재가 용인할지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헌재의 놀라운 내부 기류가, 그것도 윤석열 그 자체 서정욱 변호사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극우 진영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난 이재명 대표의 공수처법 2심 무죄를 예견했던 서정욱 변호사가 오늘 또다시 울상을 지으며 기분 좋은 예언을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이번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상황이 심각하다며 헌재가 자신들이 바라지 않는 판결을 내놓을 시 헌재 폐지 운동 및 불복 운동까지 해야 된다고 역설하는 중입니다. 물론 서정욱 변호사가 울상을 짓는다고 그게 객관적인 헌재의 내부 기류 소식이라 할 순 없겠지만, 서정욱 변호사가 이래저래 법조계에 발이 넓은 것도 맞고 극우 진영의 안 좋은 소식에 한해서는 신기하게 유독 정확도가 높은 것뿐 아니라 그간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헌재 내부 소식까지 폭로한 걸 보면 뭔가 들어도 들은 것 아닌가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 사실상 윤석열, 서정욱 변호사가 말한 헌재 내부 기류 보다 자세히 공유드리자면, 먼저 지난주 한덕수 헌법재판관 알박기 사건 관련 가처분 및 헌법소원 관련해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정예능도 해당 소식을 공유드리면서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30일 이내에 심판 회부를 결정해야 하며,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 됐기에 이 과정을 하루 만에 끝낸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예능이 알기로, 또 검색을 해봐도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지정재판부의 나머지 재판관들이 누군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없는데, 놀랍게도 서정욱 변호사가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지정재판부 재판관들이 마은혁, 김형두, 김복형이라고 공개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가 진짜 어디서 뭘 들은 건가 싶은 것이고, 심지어 서 변호사는 단정짓진 않았지만 이어서 김형두 재판관은 물론 김복형 재판관까지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데 동의 및 합의한 것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서 변호사는 김형두 재판관의 출신지를 거론하는 등 헌재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황당한 비난까지 덧붙이며 9대0 만장일치 가처분 인용까지 나올 것 같다며 심각한 상황이라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적 주장일 뿐이니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가짜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서정욱 변호사의 첩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거 상황이 아주 재밌어지는데, 이젠 많이들 아시겠지만 탄핵이나 헌법소원과 달리 가처분 신청 인용 정족수는 재판관 과반이고, 김복형 재판관까지 이번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알박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의 입장이라면 결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예컨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 결론이 날 경우 한덕수의 알박기가 통하려면 무려 5명의 재판관이 이 가처분을 반대해야 하며, 18일 이후 결론이 난다 해도 4명이 반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정영식 조한창을 반대의 상수라 쳐도 비교적 보수적이라 평가되는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포섭하지 않으면 알박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정욱 변호사의 불행회로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 판사 출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이번 건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는 복수의 인물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위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간접적인 민주정당성을 부여하였던 윤석열 종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초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비추어서 새롭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일종의 오리지널이 아닌 짝퉁 헌법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각종 헌법소원에서 기피 신청이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내란죄 관련해서 기소가 된다면 또 탄핵소추도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임명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는 5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만 내면은 그냥 성립이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최소 5명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차기 이제 권한 대행이 될 수 있는 김형두 재판관도 아주 확고하게 다수 의견에 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제 9대0이나 7대2든 뭐 어찌되었건 결론에 있어서는 두 재판관 퇴임 전에 인용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9대0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있다고 보세요? 네네네.
자, 정말 이게 뭐라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작년 12월 3일부터 상식이 파괴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마당이라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정예능은 서정욱 변호사를 믿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상식과 정의감을 믿어서가 아니라 한동수 부장이 역설했듯 이완규 같은 내란 피의자가 헌재에 들어오면 순수하게 헌법재판관 개개인에게 이익보다 불이익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인 만큼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도 믿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18일까지 결정이 늦어진다 해도 헌재 구성상 불리하진 않지만 정말로 그 이후로 늦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지난번 윤석열 탄핵 선고 때처럼 정의로운 분노를 다시 보여주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로 헌재가 내란 속에 윤석열 파면으로 쌓은 신뢰를 이상하게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